자, 봐봐. 이야. 나중에 살 빼려면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훌라후프를 무릎으로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아니야.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해. 두 개를 못하겠네, 두 개를.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좀 날쌘 선배님이신데. 아니, 그렇지.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지금 제 배에 3kg, 엉덩이에 2kg짜리 그 지방 모형이 들어있는 비만 체험복을 입어봤는데요. 우와! 와, 이게 지금 뱃살이네. 후덕해지셨네. 그 1kg짜리 지금 지방, 총 이제 6kg짜리인데 갑자기 체중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헉헉거리세요, 지금. 뛰지를 못해요, 뛰지를. 그리고 막 뛸 때마다 막 무릎하고 어깨가 아파서 막 병이 생길 것 같네요. 이야. 내 심정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꼼짝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3, 4kg, 5kg까지 빡 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 아프지. 이거 봐. 요거 몇 번 돌렸다고 킥킥거리고 있잖아. 아우, 그러니까요. 예사 문제가 아니야. 아니, 사실 우리가 살찌면 뭐 당뇨, 고지혈, 뭐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콜레스테롤에 뭐 그냥 뇌 노화를 뭐 10배를 당긴다, 10년을 당긴다, 뭐 암 발생한다.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굶어도 보고 단식에 뭐 저기 뭐죠? 뭐 간헐적 단식, 워푸드 다이어트, 효소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저탄고지, 뭐 고기만 먹고 거의 뭐 지금 웅변을 하고 있어요. 안 한 게 없다 이거지. 안 한 게 없어서 그렇구나.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드디어 5kg가 빠졌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한 달을 쉬었어요. 그렇지. 왜 쉬었어? 6kg가. 왜 쉬었어? 아니, 나도 사람인데.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됐구나. 도대체 이 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선생님? 네, 일단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살을 일단 빼시려면요. 절대 굶지 말고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먹. 잘 먹어야 돼요? 잘 드셔야 됩니다. 오히려 잘 드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잘 먹고 건강하게 살 빼는 비법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야, 잘 먹어야 되는구나. 되는데요. 아니, 나 지금 너무 잘 먹으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그죠? 아니, 그나저나 우리 신동진 아나운서 너무 안쓰러워 죽겠어. 이거 좀 뺍시다. 아, 진짜. 어머, 이게 지방이네. 그래. 이게 요거 하나에 1kg. 와. 그럼 이런 게 5개가 지금 다시 여기 붙어버린 거야? 5kg 찌셨으면 어떡해? 이거 어떡해. 빼봅시다. 진짜. 자, 이게 정말 이거 1kg짜리 하나 빼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오늘 비만 관리법 빨리 좀 잘 가르쳐 주세요.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 옷으로 꽁꽁 감춰온 이것을 드러낼 시간. 그것은 바로 살. 70대 이상 여성의 절반은 복부 비만이라는데 나이 들수록 온몸에 팍팍 찌는 살. 과연 살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하지만 살 빼보겠다며 쫄쫄 굶었다간 요요에 당뇨, 지방간 등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정훈 내분비내과 교수, 서희선 가정의학과 교수의 진짜 비만 관리법, 집밥고수 오은경 요리연구가, 올해는 꼭 살 빼고픈 개그맨 문영미와 함께 잘 먹고 살 빼는 놀라운 다이어트 식단, 일주일에 1kg 감량하는 운동 비법까지 다 공개합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만 들어도 우리 문영미 씨가 이 스트레스, 살 때문에, 그쵸? 쪄서 스트레스고 빼야 돼서 스트레스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요, 오늘은 너무 지금 행복하잖아요. 왜냐면은 선생님 두 분 선생님이 계시니까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원래 99 입었었잖아요. 99 딱 맞았어. 99도 자랑스럽게. 근데 열심히 정말 내가 다이어트도 하고 벨질 해가지고 88까지 딱 만들어놨잖아요. 야, 그러니까 입을 옷이 많습니다. 그렇죠. 99까지는 안 나와, 사이즈가 없어. 근데 88이니까 엄청 옷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신나게 막 매일 입고 벗고 그랬는데
갑자기 딱 찌니까 그게 안 들어가. 네, 그래서 지금 천불이 나요.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근데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지 뭐예요. 맞아요. 선생님 뭐 평소에 네. 몸무게를 매일 뭐 그 기록을 하신다고요? 매일 몸무게 적고 당 체크하고 혈압 네. 다 해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 이제 살이 좀 붙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희가 보니까 2월 22일에 77.6이었다가 4월 20일에 80이 넘어서 5월 23일 이후부터는 80.5, 80.4 그래도 누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막 유지라도 하려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든지 나는 80일 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7호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어떻게든지 8만 글자를 보면 안 돼 그랬는데 이게 딱 넘어가 버렸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주부들이 집에만 있는 것 같아도 집안일 하죠, 뭐 빨래하죠, 청소하죠, 뭐 이러면서 쓰는 하루의 칼로리가 한 805kcal 정도 된대요. 네. 근데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뭐 2끼 정도 먹은 칼로리는 움직이면서 집안일 하면서도 소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왜 살이 안 빠지는 건가요? 네. 가만히 있지 않는데. 왜 안 빠지는 거예요? 사실 가사일 800kcal 굉장히 많은 양이죠. 네. 네, 그렇게 아주 힘들게 활동을 많이 하셔도요. 이 스트레스를 막 길을 마친 후에 칼국수 간단하게 아니면 뭐 비 올 때 부친 게 뭐 떡 몇 조각 이렇게 주워서 소위 먹다 맞아요. 보면요. 이 탄수화물 자체로 800kcal가 훅 넘어버리는 건 뭐 시간 문제인 거죠. 게다가요. 굉장히 외람되지만 집안일은요. 아무리 음악 틀어놓고 즐겁게 한다 해도 운동이 아니라 노동인 것이죠. 자주 쓰는 근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효율적인 근력 운동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 보면 너무 슬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몸무게가 안 늘어나고 유지가 되시는 우리 중년의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이가 들어서는요, 몸무게가 안 늘어도요, 이 겉으로 보이는 몸무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몸속에 쌓이는 이 지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지방 관리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네. 그 몸속의 지방을 관리하는 의사들의 관리법 잠시 후에 이제 공개해 드릴 거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서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조금 전에 서희성 교수님께서 그 몸속의 지방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이것저것 얘기 들은 게 많거든요. 네. 제 생각에 피하 지방은 아니고 혹시 내장 지방 말씀하시는 건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내장 지방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복부비만의 원흉이 되고 아주 위험한 건 맞지만요.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지방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이 장기 속까지 파고드는 제3의 지방입니다. 제3의 지방이요. 내장 지방하고는 조금 더 여기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하정훈 교수님 어떤 건가요? 네, 제3의 지방이라고 하면 바로 이소성 지방을 일컫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소성 지방은요, 그 피하 지방, 뭐 내장 지방 외에도 제3의 지방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지방이 쌓이지 말아야 할 조직에 지방이 쌓이는 거를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이해를 쉽게 제 인체 모형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제가 원래 과격하지 않지만 좀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뜯어보겠습니다. 야, 폐를 좀 떼고요. 죄송합니다. 들여다볼까요? 떼면은 안에 있는 장기들이 많이 보여 있는데요. 네. 이런 장기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더 많이 뭐 심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지방 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췌장에도 이제 지방이 붙어서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간 주변에도 이렇게 지방간처럼 이렇게 덕지덕지 붙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목 쪽에 혈관과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데 덕지덕지 이제 붙는 거죠, 이렇게요. 예. 붙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방 때문에 혈관이 눌려서 피가 잘 안 가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 기능도 좀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뭐 급기야는 치매까지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정도로 이 이소성 지방이 굉장히 몸에는 무시무시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에 여기에 지방이 붙으면은 혈액순환에 방해를 받아서 내려 올라와야 되는데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 아니, 사실은 굉장히 저 무서운데요. 동네에 친한 엄마가 네. 1년 만에 그 스마트 요즘 그런 체중 재는 거 그걸로 네. 이제 체중을 쟀는데 8.5kg가 늘었더래요. 1년 만에. 근데 그 기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어떤 얘기요? 동일 인물입니까? 그래서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 그렇게 살쪄 보이지가 않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는 데 지방이 붙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떤 지방인 건가요? 그게 교수님? 겉으로 체형의 변화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안 보여요. 맞습니다. 예.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늘고 맞습니다. 그게 이소성 지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생기는 원인은요, 사실 익히 잘 아시는 것들입니다. 생활 습관과 관련된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중년 이후에 어머님, 아버님들 운동 많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같이 간단하게 드시는 음식도 좋긴 한 간편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너무나도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특히나 지방이 많이 포함되는 고지방 음식 섭취로 인해서 이렇게 이소성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장 지방이죠. 제일 많이 살찌는 곳이 바로 복부인데요. 네. 내장에도 지방은 어느 정도는 일정 양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더 과하게 이렇게 덕지덕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덩어리로. 뭐 췌장 특히나 이렇게 많이 붙게 되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지방이 안에 내장 지방이 쌓이면요, 결국은 당뇨병, 뭐 이상지지혈증, 고혈압 등 같은 대사와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장 지방형 복부 비만의 경우에는 특히나 대장암, 뭐 유방암 이런 암이 걸릴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에 내장 지방이 있으면은 이게 뭐 또 그 당뇨병도 유발할 수 있고 암까지 유발할 수도 있군요. 아니, 네. 너무 무서운데. 말문 딱 막. 아니, 목에도 붙어 있고, 네. 그냥 안 붙어 있는 데가 이 지방이. 온몸에 진짜로, 그쵸? 그럼 저희가 그 내장 지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내가 내장 지방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네, 자, 여기 이 줄자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줄자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내장 비만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문영미 선생님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나죠. 뭐, 여기서 누가 나가겠어. 제가 제가 옆에서 좀 당연히 제가 도와드릴게요. 또 나와서 도와주셔야 돼요. 당당히 또. 그러면 네, 네. 허리 둘레를 재보는 건가요? 네, 선생님? 허리둘레 많이들 아시는데요. 근데 어디를 재야 돼요? 집에서 만약에 나 혼자 좀 내가 내 몸을 좀 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재야 돼요? 허리둘레는 원래는 갈비뼈 가장 아래하고 골반 사이 그 중간 지점을 측정하시는데 여러분들이면 문영 선생님 갈비뼈 가장 아래가 어딘지 못 찾는 거죠? 제가 못 찾을 것 같아서 제 갈비뼈가 어디 선생님이 있는지. 눌러보셔야 돼. 골반이 네. 어디 있는지 여기가 갈비가. 네, 갈비뼈 맨 뒤, 여기? 밑에 하고 그다음 골반이 또 못 찾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진짜. 보이지가 않으셔가지고. 여기. 아, 네네네. 귀염귀염하게 한번 그냥 한번 재보죠. 그러면 네. 여기가 이제 갈비뼈 그 가장 아래와 네. 골반 사이의 중간 지점을 제가 이지연 임의로 씨가 여기 내가 잡아서 여기서 임의로 갈게요. 제가 네. 잡았습니다. 그거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약간 풍채가 좀 있으셔서 혼자 제가 재기가 힘들어서. 그거 큰 소리로, 그게 큰 소리로 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문쌤. 아, 네. 원래는 이렇게 재시면 안 되고 숨을 내쉰 다음에 재셔야 되죠. 네,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네, 편안하게. 그래. 얼마나 나오나 한번 네, 보자. 이렇게 쟀더니 네, 지금 너무 또 힘을 이렇게 풀으셨어요. 조금씩. 네, 너무 차이가 많이 있어요. 네, 편안히 계시면 네, 한 108cm 정도 108, 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 허리둘레 많이 재보셨을 텐데 네. 지금 제가 가려드릴 거는 엉덩이 둘레도 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둘레는요, 엉덩이에서 왜 가장 폴록한 왜 아이들 엉덩이에 톡톡 네, 두드려주는 여기예요, 여기. 그것도 역시 어딘지를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네. 그래서 그 가장 두꺼운 부분을 네, 앞으로 해주셔서 저희가 측정을 하도록 알려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고기를 말씀을 올릴게요. 해주셔서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돌려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봤더니 잠깐만 이렇게 재봤더니 이것도 한 10cm 정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허리 둘레를 이제 처음에 제가 엉덩이 둘레를 쟀는데 둘 잰 것을 분모 분자로 그래서 허리 둘레가 분자고요, 엉덩이 둘레가 분모. 엉덩이 분의 그래서 허리. 네, 엉덩이 네. 분의 허리를 나누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여기 108이었고 108. 107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남자는 그 나누기 한 값이 0.9, 여성은 0.85 이상이면 내장 비만인데 의람되지만 우리 선생님은 거의 일자 수준이시죠. 뭐래? 분모 분자가 거의 같으셨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선생님. 네네. 다 나누셨어요, 벌써? 아, 네. 지금 계산이 나왔어요. 괜찮아. 네. 이제 오늘 솔루션을 네. 들을 거니까. 예, 예. 괜찮아. 왜냐면 일자라잖아. 우리 그리고 옷 안 맞는 거 일자라잖아, 일자. 근데 우리 이게 선생님이 네네네. 평소에 뭐 식단이나 이런 거 뭐 저녁 이후에는 식사를 잘 안 하시고 이런 조절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제가 이제 네. 그렇게 4, 5kg가 이렇게 찌다 보니까 이거는 빼야겠다. 안 되겠다. 네, 사실 테니까. 아, 정말 절실했어요. 네. 막 무릎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절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 일자라는 거잖아요. 왜 잘 안 빠지시는 걸까요? 그치, 왜 안 빠지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들지만 나이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35세 이전이면 그렇게 굶으면 살 쫙 빠집니다. 맞아요. 네, 35세 이상의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젊었을 때랑 방법이 많이 달라져야 되겠죠. 뭐 아시는 대로 나이가 들면요, 자동적으로 몸에 근육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그대로 지방이 다 채워주기 때문에 열량 소모가 똑같이 먹어도 이제 덜 되는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는 조금만 그렇게 굶으시면 정말 쫙쫙 그 다음날 그냥 한 1, 2kg는 쫙 빠지죠. 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시면요, 선생님 몸이 망가지십니다. 빈혈아. 특히 약 12시간 이상을 아주 장기간을 이렇게 굶어버리면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중에서 12시간이 넘어가는 아주 장기간, 뭐 어떤 경우는 이틀, 3일 이렇게 인터벌 하는 경우는요, 특히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혈당 위험도 있고요. 또 원래 나이가 드셔서 근육이 부족한 데다가 그렇게 단식을 하시면 근육이 더 빠져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더 확 악화되고요. 또 그 정도 많이 굶으시면 담즙이 순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니까 담즙에서 담낭에 담즙이 고여 있겠죠. 고이면 순환이 안 되고 정체가 되면요, 많이 아시는 담석 아시죠? 네. 용종, 담석 말고도 담낭에 혹이 생기는 걸 용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담낭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제 지인 중에는 간헐적 단식을 해봤더니 굉장히 뭐 효과가 있다면서 저한테도 막 추천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뭐 효능이 방금 이제 그 서희선 교수님은 별로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종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뭐 기가 막히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굶으니까요. 근데 이게 체중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지방도 좀 빠지긴 하지만 결국은 탈수가 되는 어떤 기전입니다. 탈수가 되고 나중에 지방 소모가 다 되면은 결국은 에너지원을 근육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도 빠지고요. 이게 젊으신 경우에는 상관없는데요. 어머님, 아버님들처럼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근육이 나중에 빠지면 휘청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뭔가 넘어지면 부러지기도 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육을 뺄 정도의 이렇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시면 절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요가 잘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서희선 선생님께서 이제 나만의 비만 관리법을 이제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굶지 않고 또 배고프지 않게 건강하게 살 빼는 서희선 교수님만의 비만 관리법, 대체 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까요? 서희선 교수의 비만 관리 비법을 알아내겠다는 일념으로 야심차게 그녀의 진료실을 찾아간 제작진. 하루 9시간씩 쉬지 않고 환자를 진료한다는 서희선 교수.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 빼는 그녀만의 비법은?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가세요. 네. 진료가 끝나고 난 뒤 어딘가 수상쩍은 움직임 포착. 물병에 한 톨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넣는 저 가루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하루 1.5리터가량 의문의 가루를 탄 물을 마신다는 서희선 교수. 이거 분명 비만관리 비법 맞죠? 네, 물이에요. 그냥 물인데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약간 식욕도 약간 억제가 되는 면이 있고, 특히 저는 그 달달한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 후에 이렇게 이렇게 음료수를 많이 먹었는데, 그 음료수 대신에 비타민C나 아니면 다른 분들 레몬 같은 거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새콤한 맛의 그 물을 먹으면 그 단맛 음료수를 먹고 싶은 욕구가 많이 좀 억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주 수시로 자주 여러 번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항상 물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새콤한 비타민C를 탄 물을 마신다는데요. 새콤한 게 비만 관리에 도움되는 거 정말 맞는 거죠? 바로 그때 서랍에서 알약을 꺼내는 서희선 교수. 그렇다면 이것은 살 빼는 약? 제가 항상 챙겨 먹는 영양제가 있어요.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다는 그녀. 이것이 서희선 교수가 꽁꽁 숨겨둔 다이어트 비법일까요? 휴식 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요상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서희선 교수.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허벅지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크게 큰 근육이 여기 허벅지 근육이잖아요. 그 근육이 강화되면 기초대사율도 높아지니까 아주 큰 의미에서는 비만도 예방이 되겠고, 무엇보다 저는 이 낙상 예방이나 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진료실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동작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 다리를 각각 20번씩요. 가능한 만큼 뒤로 젖힌 다음에 총 10분 정도,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면 탄탄한 허벅지를 만들 수 있답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이 되자 큼직한 도시락을 들고 자리에 앉는데요. 저 도시락 속에 든 것이 그녀의 비만관리 비법? 하지만 비만관리를 하기엔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요,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특별한 거고요. 일명 한정식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한정식 식단이라고요? 밥은 당연히 잡곡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도 꼭 있어야 돼요. 여기서 국은 이제 저염식의 이제 맑은 장국이죠. 기름기 없는 국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량이에요. 어른 주먹만큼의 이제 단백질인데 고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물이나 이런 과채류, 특히 채소를 이제 한 2가지 이상으로 해서 한정식 다이어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평소에 제가 너무 바쁘고 특히 점심시간에 일하면서 막 먹는 걸 때우면서 빵 간단하게 먹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더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식 다이어트를 한 이후에 오히려 더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정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단 놀라운 이야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희선 교수의 생활습관 중 그녀의 비만관리 비법이 아닌 것은 대체 뭘까요?